네, 안녕하세요. 저 GBD 코리아에서 기술 지원하고 있는 조경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물류센터나 웨어하우스에서 피스피킹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도입 검토하는 고객분들이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시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아젠다 내용 보시면 먼저 피스피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고객분들이 고려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요약 한번 하고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스피킹이 뭔지 생각해 보면 이제 말 그대로 피스 하나를 이제 빈에서 꺼낼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 피스피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피스피킹 할 때 2D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2D 세그멘테이션에서 세그멘테이션 해보면은 그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가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피스피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피스피킹은 보통 이제 언논 오브젝트라고 해서 어떤 대상물을 피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킹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제 어떤 물건을 피킹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빈 피킹, 그다음에 피스피킹, 아이템 피킹, 오더 피킹, 키팅, 인덕션, 솔팅, 배깅 정말 다양한 용어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피스피킹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즉 보관함에서 제품 하나를 꺼낼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 종류는 적게는 1000개에서 이제 많게는 100만 개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웨어하우스나 풀필먼트 센터, 그다음에 내부 물류센터에서 주로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스피킹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실 때 엔드 커스터머 분들께서 고려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사람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피킹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항상 신경 쓰시고요. 이 부분을 측정할 때 사용하시는 게 이제 볼륨이라고 해서 제품 크기, 얼마나 작고 얼마나 큰 제품을 피킹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에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검토를 하시고요. 처리량, 그 다음에 제품에 얼마나 다양한 제품군을 처리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도중에 제품의 손상이 어느 정도로 가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피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이제 4단계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제 디텍팅, 피킹, 무빙, 플레이싱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디텍팅 단계에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라고 해서 물체를 세그멘테이션 분리를 한 뒤 분리된 이미지를 가지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피킹할 포즈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피킹 단계에서는 그 제한된 피킹 포즈를 가지고 물건을 잘 집어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물건을 집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무빙 과정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마다 다양하게 작업을 수행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바코드 리딩이나 이제 들고 있는 물체의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피스피킹이라고 해서 물류센터에서 사용이 되면은 이제 제품을 알 수 없지만 원하는 제품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인식해서 그 지금 로봇이 들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특정하고, 그다음에 그 물건의 부피를 측정해서 플레이싱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싱 단계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품을 이제 특정 위치에 정확히 놓는 경우와 적당한 위치에 이제 컨베이어 위라든지 박스 안 이런 식으로 적당한 위치에 그냥 드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스피킹을 개발하시는 이제 다양한 고객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연구도 같이 하면서 고려하시는 이제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페인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면은 일단 아이템의 정확한 위치를 세그멘테이션하고 포즈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미스피킹 혹은 이제 더블 피킹, 드랍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3번째는 이제 실제로 양산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사이클 타임이 너무 느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피킹 포즈를 찾고 포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유는 제품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이미지랑 그래프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ARM 벤치 데이터셋의 일부분을 차치해 온 거고요. 저 데이터셋에는 19만 개 정도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프로덕트 그룹이라고 해서 제품군을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의류 품목에서 가장 많은 아이템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홈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그다음에 드러그스토어라고 해서 저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그 다음 순위를 이루고, 이제 뷰티라고 해서 화장품이나 약병 같은 조그마한 물건들이 많이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 걸 보시면은 저게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를 나타내는 표인데, 이제 분포가 넓은 거를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다양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물체가 이제 투명한 물체에 쌓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금속 제품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색상도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그 카메라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힘든 요소가 될 수 있고, 디텍팅하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빈 안에, 도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세그멘테이션하고 포즈를 평가를 하는 데까지는 쉽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피킹 포즈를 정확히 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좌측 이미지랑 우측 이미지 모두 이제 피킹 포즈랑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잘 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보라색 짝대기가 이제 피킹 포즈 방향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짝대기를 보시면 왼쪽 이미지는 이제 로봇이 피킹하는데 문제 없게끔 피킹 포즈가 이제 빈의 내부 혹은 바깥쪽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측 이미지에서 보시면 물체의 중간쯤에 피킹 포즈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트랑 충돌 때문에 피킹할 수 없는 피킹 포즈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피킹 포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로봇이 실제로 피킹해낼 수 있는 피킹 포즈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미스피킹, 드롭, 미스플레이스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퍼가 제품과 충돌하거나 잘못 찝는 경우가 지금 제일 좌측에 있는 거고요. 충돌하는 경우가 제일 좌측에 있는 거고, 이제 가운데는 미스픽이라고 해서 물체를 두 개를 한꺼번에 짚거나 이제 큰 물건을 하나 집으면서 다른 물건이 딸려 올라오는 경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은 디텍팅한 포즈가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곳이 물체가 너무 멀어서 피킹 포즈를 잘못 추출한 거죠. 그래서 짚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짚지 못하거나 잘못 피킹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사이클 타임이랑 영향이 돼서 이제 생산성에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엔드 커스터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이제 엔드 커스터머, 이제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로봇이 이제 어떤 오브젝트든 충돌이나 파손 없이 제품을 꺼내고 이송 중에 제품을 이제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고 이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놓을 때도 이제 제품을 파손하지 않으면서 혹은 던지지 않으면서 물건을 놔야 되고, 심지어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수행 과정 중에 이제 미스피킹에 대해서 한 파트씩 이야기를 해보면은, 피킹 파트에서는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리퍼랑 제품이 충돌해서 이제 제품을 파손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스픽, 그러니까 제품을 못 찍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픽 해서 이제 제품을 하나만 주문했지만 두 개의 제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무브 단계에서 보시면은, 무브 단계에서는 이제 제품을 이송 중에 잘못 집음으로 인해서 떨어뜨릴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과의 충돌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싱 부분에서는 이제 제품을 위치를 잘못 놓아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사이클 타임을 측정해서 평가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GCU라고 해서 빈 공간에 적재했을 때, 그러니까 플래싱한 후 적재율을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미스픽률을 따로 측정해서 평가를 하시는 고객분도 계시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난 후 제품이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로 평가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고객분들은 카메라 선정에서 이제 6개 정도 항목으로 이제 주요 항목으로 평가를 하시고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안정적이고 일정한 2D 퀄리티입니다. 이제 AI 기반으로 요즘에는 많이 세그멘테이션을 하시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이미지 퀄리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속도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냥 높은 해상도의 2D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깔끔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픽포즈를 정확히 물건의 표면에서 얻기 위해서 원하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제 충돌 감지 기능을 넣으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플로팅 포인트, 이제 허공에 떠다니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 충돌 감지 기능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질 좋은 포인트 클라우드 공급을 원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투명한 물체, 금속, 뭐 검정색, 흰색 상관없이 한꺼번에 캡처해서 데이터를 얻기를 원하시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주변의 조명이라든지 주변 환경 변화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2D 이미지 퀄리티를 보장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비슷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인데, 캡처 스피드를 이제 목표는 250인데 500ms 안의 캡처를 완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프라이스입니다.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물류에서 사용하시다 보니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요. 그래서 저가형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성능이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저가형을 사용해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제품을 2개 보내는 일이 생기거나, 네,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성공 사례 지멘스에 관련돼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고객사 중 하나가 지멘스고요. 이제 지멘스에서 AI 피킹 솔루션 시마틱 로봇픽 AI라고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해주셨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자율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언신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 보는 만난 적이 없는 아이템도 98% 이상의 성공률로 피킹해낼 수 있는 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수천 개에서 이제 몇만 개, 100만 개까지 이제 제품군이 관리를 해야 되면은 이 제품 포장 상태가 바뀐 거라든지 제품의 형상이 바뀌었을 때 이걸 하나하나 데이터에 적용하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피킹하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의 새로운 형태의 물건의 어떤 피킹 성공률을 가지는지 따라서 성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픽 디시전 메이킹이 1초 이하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촬영하고 포즈 평가해서 피킹 좌표를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초 이하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 1초 이하의 디텍팅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이제 1시간에 1000개 이상의 픽을 수행할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실 영상은 이제 맥클럭스라고 스페인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제 피스피킹 어플리케이션 영상을 보실 거고요. 지금 스페인에서 디플로이 했고 이제 세 번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피킹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작업자와 함께 작업하시는 화면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The solution is designed to operate in two environments.
In the first, a cobot works autonomously in the high-performance pick station. In the second, the cobot shares the workspace safely with operators. Mechalux's collaborative picking system incorporates Siemens Simatic Robot Pick AI technology, a pioneering vision software program built on deep learning algorithms. The AI-powered robotic picking system is a cutting-edge technology solution for companies across all sectors looking to optimize their order fulfillment processes. 구성을 보시면은 카메라 로봇은 가만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빈이 카메라 밑으로 오면서 작업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빈 안에 제품 특성에 맞게 이제 촬영 세팅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팅으로 계속 촬영을 하면서 빈이 바뀌고 이제 빈에서 물건을 집어내고 하는 형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멘스가 왜 저희 카메라를 선택했는지 이제 저희 카메라 자랑을 조금만 해보자면은 일단 저희는 3D 카메라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2D 이미지랑 3D 이미지가 매칭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미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2D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이제 인덱스를 아시게 되시면은 거기 위치 기반으로 3D 데이터 XYZ 좌표를 바로 뽑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라색 화면 같은 경우는 노멀에 대한 값을 이제 컬러로 나타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한 세팅으로 한 카메라로 이제 투명한 물체 그리고 이제 반짝이고 반사가 심한 금속들 그다음에 검정색부터 흰색까지 이제 그 톤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까지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캡처 시간이 이제 490ms로 500mm 이하의 캡처 시간으로 방금 전에 보셨던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새로운 카메라가 있는데 12월 초에 출시되는 카메라가 이보다 이제 한 3배 정도 빠른 150ms 정도로 촬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이제 GBD2 플러스와 GBD2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룹의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 거리랑 FOV 사이즈에 따라서 카메라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카메라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은 로봇이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로고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분들과 감사합니다.